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4월 증시 이벤트 방송이고요. 4월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한 달이 시작되기 바로 전쯤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대선 정책 관련주나 뭐 여러 가지 알아보다 보니까 방송이 한 주 밀려서 약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4월 증시에는 뭐 증시 이벤트는 많지만 그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늦어서도 다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키워드는 이제 FOMC 대통령 선거 환율 조작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게 캘린더인데요. 캘린더를 보고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내가 가야 얻어먹을 게 있는 거지. 잔치가 열리지 않는 텅 빈 집에 가봤자 제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증시 체크나 하는 게 트렌드를 설명드려요. 지금은 뭐 외국인이 뭘 어떻게 사고 뭐 대형주야 중형주. 제가 이번 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렌드가 이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올해 초에 중소형주 샀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잖아요. 대형주장이었는데. 근데 지금 또 대형주 사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지금은 또 중소형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잘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 방송을 통해서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게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출퇴근 기간에 얼마 시간 투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럼 제가 이제 딱딱 집어드리고 제가 예상한 것들이 거의 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증시 내용 중 이제 핵심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대선이고요. 국외로는 미국의 이제 환율 보고서 의회 제출이 있습니다. 일단 그 대선이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5월 장미 대선이 개막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5월 대선 실시가 되고요. 5월 9일이고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5파전 양상이 됩니다. 근데 이슈는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5파전의 다자구도가 되느냐가 이슈인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15%가 안 넘으면 대선에 관련된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돼서 15%가 안 된 후보들은 빚더미에 앉을 확률이 높다. 정당이랑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15%가 안 나오는 후보들이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거에서 지금 이제 정책주 중에 보면 오늘은 창투사가 같죠. 제가 지난 방송이가 아마 정책주에서 문재인 대선 정책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창투사는 내가 보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거란 말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그래서 창투사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 대선 정책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문재인 방송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또 지금 아시겠죠? 거기서 제가 가장 저는 추천을 드릴 때 그건 안 드려요. 적자인 종목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관련된 걸 많이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적자인 회사가 뭔가 이제 테마로 가면 1박 2일, 2박 3일 가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대선이 가장 큰 이슈다. 그에 따른 정책, 그에 따라서 다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아주 쬐끔 갤럭시 S8 관련된 거 그거고, 이제 국외로는 이제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의회 제출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근데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대요. 지금까지 기사를 보면. 근데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미국이 바꿔라 하는 건 뭐 1년 동안에 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거다라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4월 6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또 4월 10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일에 금통위가 있고요. 15일에 대선 후보 드디어 등록이 됩니다. 지금 거의 후보가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 21일에 갤럭시 S8이 정식 출시가 되고요. 23일은 프랑스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5, 26일에 IPO, 올해 IPO의 최대어 넷마블 게임즈가 공모 청약을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주요 이슈가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 한번 보시죠. 자, 4월 6일부터 7일까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단 중국은 뭐 통상 마찰 환율, 이제 북한 문제 등 이제 그런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만, 남중국해, 사드 반대 뭐 이런 거 이제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관철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게 어제 협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너네가 최소한 뭘 해라 해서 빅딜을 유도할 전망입니다. 근데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아시아 전략과 여기 뭐 대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북한도 있고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 북핵 문제랑 사드 보복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 그거에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 뭐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 반등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감사 보고서 제출 항상 그 매달 그 4월달 이제 1분기 마감하고 4월 10일쯤에 모든 상장상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11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4월 한 6일이니까 좀 틀리겠죠. 뭐 줄어들었겠죠 아마. 근데 그 감사 보고서와 사업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이 이제 외부 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의 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감사 의견에 대해서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적정, 부적정 왜 이거 그렇게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보고서를 기한에 제출하지 않으면 마감날 다음 날인 4월 1일부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고요. 또 감사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시지 않길 바라는데 설마 그냥 이런 기업은 그냥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도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투자하는 거는 이제 대주 거래라고 개인이 이런 종목을 미리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부실하기 때문에 대주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이 대주를 사놓고 이제 기간으로 치면 공매도를 쳐놓고 그럼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나중에 정리매매할 때 난 대주니까 그냥 파는 건데 그건 사실상 좀 쉽지는 않다. 뭐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가 4월 13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되죠. 근데 내릴 수 없는 게 미국이랑 이제 미국은 금리가 좁혀졌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높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 동결이 최선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오르는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S8이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AI 빅스비가 탑재가 됐고요. 특히 이제 예상과 틀리게 듀얼 카메라와 전면 지문 인식 센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주로 포스트 터치, 힘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이걸로 이제 일진 멀티럴즈가 있고요. 액추에이터, 자화전자, 전면 카메라, 이제 MCNX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움직이는 건데,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선이 4월 23일에 있는데, 이제 국민전선 르펜 후보와 무소속 마크롱 후보가 하는 이파적 구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르펜 후보가 결선 진출 시 그리고 만약 당선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지지율이 높아요. 그럴 경우 이제 브렉시트, 영국이 탈퇴한 거잖아요, 유럽을. 브렉시트에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4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렉시트 됐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랑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다음에 넷마블 게임스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26일. 물론 이전에 이제 공모가 측정을 하고 이제 청약을 받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모바일 게임 제작과 유통 전문 기업으로 이제 14조 규모의 IPO 올해 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모 청약이 있을 때 그 넷마블 상장 전에 그 관련된 연관주 있죠. 뭐 CJEM 이런 거와 이제 특히 이제 게임주 그 관련된 업종에 대한 종목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게임 비디 뭐 움직였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뭐 크게 영향을 줄 거는 딱 제가 봤을 때 한중 정상회담이랑 프랑스 대선 정도가 이벤트입니다. 물론 대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 대선이. 자,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 4월 10일 날은 주간 증시 체크 4월 2주차 방송이 있으니까요. 트렌드 잘 보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올해는 5월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반팔 입고 날 더워지면 다시 긴팔 입을 때까지 주식은 쉬어야 된다. 늘 그랬어요. 올해 특별하지 않으면. 코스피도 지금 조정을 받지만 곧 갈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쉴 때 뭐 하느냐? 이제 저희 방송에 쉬지는 않고 그땐 제가 이제 매매의 어떤 이제 기법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뭐 황당무계한 뭐 상한가 따로잡기 뭐 기법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매매에 대한 뭐 이제 어떤 뭐 거래량, 이평선 뭐 어떤 그런 게 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에 대한 이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여름에는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원샷이었습니다.